시간에 극한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극한의 부정형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문제도 부정형입니다. 그래서 얘도 루트가 있네 하면서 유리화시켜야지 보다 잘 보면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죠. 그런데 루트 x제곱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돼? 루트는 제곱하면은 없어지는 거니까 1차로도 같으니까 그렇게 아까처럼 차수 같은 것처럼 써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그럼 얘도 원칙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위, 아래 어떤 녀석을 곱해주냐? 바로 x분의 1로 곱해줘.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x제곱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거든요. 1 더하기 x제곱분의 3 빼기 x분의 4 그 다음에 2.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 남은 상수 아닌 녀석은 0. 즉 여기는 루트 1만 남은 거고 여기는 2만 남아서 2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 것도 이제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이라는 녀석도 같은 차수로 취급해도 괜찮다는 거죠. 극한이니까 약간 우리가 무한대로 가면은 자, 2번 보시면은 루트 x제곱 플러스 3 빼기 4 루트 x제곱 플러스 3 빼기 3 2x 2x에서 어떻게 돼? 안에 함수가 똑같은데 차이점은 바로 요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에 무한대? 아까 그래프에서 볼 때 이쪽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치환을 해주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x가 마이너스 t다 라고 하면은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t는 반대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t는 무한대로 가겠죠. 왜? 마이너스 부호만 받쳐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을 치환해서 바꿔주면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하면 돼요. 그럼 여기 어떻게 돼? t제곱 플러스 3 빼기 4 마이너스 2t. 얘는 뭔데요? 제곱이라서 그냥 t제곱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저렇게 나눠줘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분모의 나고 분자는 마이너스 2가 나와서 마이너스 2다 라고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부정형으로 문제를 많이 냈고요. 그래서 부정형에 대한 문제가 조금 많지만 뒤쪽 가면 좀 더
고수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뭔가요? 라고 하는데, 얘는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사실 얘가 무한대로 갈 거고 얘도 무한대로 갈 거야. 근데 뺐죠? 즉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교에서는 뭐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고 특정한 숫자로 수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얘가 이제 여러분이 그냥 보면은 얘가 제일 크니까 무한대로 가겠네. 맞지만 우리가 그 원리에는 x 세제곱으로 이렇게 묶으면 2 마이너스 x분의 4 더하기 x 제곱분의 5 마이너스 x분의 세제곱분의 1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결과적으로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는 무한대로 갈 건데 얘는 어떻게 돼? 0은 향해 갈 거고 얘도 0은 향해 갈 거고 얘도 0은 향해 갈 거예요. 근데 얘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가 무한대로 간다. 아까랑 똑같아요. 분자의 차수가 높으면은 무한대로 가듯이 최고차항이 양수면은 무한대로 갈 것이고 최고차항이 음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최고차항의 영향을 받는다.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문제로 안 나와요. 원래적인 개념적인 이해를 받는 문제. 자, 근데 이게 문제죠. 왜? 얘는 아까 뭐라고 했어? 루트 x제곱이라는 게 1차라고 했는데 1차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x 빼기 x 즉 같은 차수의 빼기가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돼? 유리야. 그럴 때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유리하다. 그러면은 이츠 분모에는 요렇게 자, 분자는요.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3x 플러스 4. 자, 그럼 한 번뿐이지만 아까 배웠죠. 어떻게 돼? 얘도 1차, 얘도 1차. 그럼 우리가 1차들의 개수만 따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런지는 우리가 어떻게 돼? x로 나눠서 아까 풀어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차수 같으면 그냥 앞에 개수만. 얘도 보면은요. 뭐 이렇게 봐서는 뭔지 모르겠죠. 그런데 얘가 보시면은 얘 0으로 가고요. 얘를 0으로 보내면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가요. 아, 그러니까 얘는 0분의 0꼴인데 좀 다르게 생겼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분수는 어차피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통분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얘는 x 빼기 1분의 x 빼기 2니까 이렇게 하면 x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분수가 있으면 통분을 해라. 통분하면 간단하게 되겠죠. 다음 것도 통분인가요? 맞아요. 다음 것도 통분인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그 다음에 유리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하면 되나? 아니에요. 분자를 해주시면은 왜 이걸 해줘야 되냐면요. 얘는요 수렴하니까 얘가 수렴 안 하기 때문에 수렴 안 하는 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얘는 1 빼기 x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여기는 루트 x 플러스 1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이 남을 것이다. x를 0으로 이제 쓱 보내주시면은 분자인 마이너스를 남고요. 여기 1 남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는 거. 수가 있다. 야. 극한의 대소 비교라는 건 뭐냐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부등식이 성립할 때, 즉 fx보다 gx가 크고 gx가 hx보다 클 때 내가 특정 숫자 리미트 x가 a에서 fx하고 리미트 x가 a에서 gx 그리고 리미트 x가 a에서 hx도 항상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 함수값이 다음과 같이 성립이 돼 있다면 극한값도 다음과 같이 성립이 된다. 그리고 이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리고 if fx의 값과 리미트 x의 a로 갈 때 hx의 값이 알파로 같다면 네, 안녕하세요. 이때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또한 알파가 된다라는 삼각관계가 존재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막 지금 우리가 앞에 따는 좀 최대한 나가고 해가지고 혹시 처음인가요? 처음이면 알아듣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오늘 그냥 이제 들으면서 영상 보여주면 그거 보고 최대한 알아볼 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계어 같을 수가 있는데 예. 1-7번 보시면은 자, 그러니까 기호 문제 1-7번이고요. 첫 번째 문제는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fx를 지금 모르는데 여기 마이너스 6x제곱 빼기 5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함수면은 얘 같은 경우에 이런 함수가 되면은요. 얘가 어떻게 돼? 요 두 개 사이를 움직이는 어떤 이런 함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된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얘가 이렇게 직선일 수도 있고 어떻게 돼? 이렇게 곡선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x가 2로 갈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내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빼기 5라는 녀석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 대해서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x에 2에 한없이 다가가면은 얘가 2에 다가가면은 마치 대입한 것처럼 대입한 게 아니지만 자, 얘도 3. 아, 그러니까 이 두 함수가 어느 순간 이렇게 쭉 2로 갈 때 이렇게 3이라고 만난다면은 fx는 당연히 여기 이렇게 지나가야지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라는 녀석이 3이 된다. 지금 우리가 이 두 사이에 이렇게 낑긴다 해가지고 약간 샌드위치 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사이에 낑기가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fx가 뭔지 모르지만 그 사이를 지나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막 계속 제가 설명을 한 이유는 여러분이 두 번째 거를 풀기 위한 건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fx가 뭔지 안 알려줘서 뭐 그런갑다 하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문제적으로 이런 게 막 주어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2 곱하기 3분의 x 가우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모양을 떠올리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x분의 10이 알겠는데 가우스가 되어 있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약분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요 가우스라는 거는 요 안에 숫자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의미하는데 보통 가우스가 있으면 이 가우스를 풀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는 얘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보는 거야. 그럼 얘가 최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요. 3분의 x가 정수일 때 3분의 x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6이면은 여기가 똑같이 2일 때 최대가 되는 거고 x가 5면은요. 오면은 얘보다 작겠죠. 그 어떻게 돼? 얘는 아무리 커도 3분의 x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우스라는 거는 요 정수 하나 차이에서 점핑을 하는 거니까 얘는 그거보다 커. 어떻게 돼? 3분의 x에서 1 빼는 것보다 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커봤자 3분의 x를 넘을 수 없어. 왜? 6이면 2니까 2고요. 5면은 1점 몇이 1이 되니까 3분의 5가 더 크니까 max가 여기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 이 최고점에서 1을 뺀 것보단 크게 되겠죠. 가우스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 형태니까 이제 모든 변에다가 x분의 12를 곱해 주시는 거죠. 자, 이제 여기다가 얘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거 통분하면 3x 12x 빼기 30. 자, 그러면 나중에 강의를 보면 알게 되겠지만 여기가 차수가 x고 x로 같으면요 무한대로 갔을 때 요 앞에 개수를 따서 가기 때문에 4다 이렇게 3분의 10이다 4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x분의 12의 3분의 x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얘가 x가 지금 어떻게 돼? 무한대로 간다는 건 무한히 커지는 상태를 의미하니까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다. 그럼 3분의 10이 4로 수렴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얘가 4와 4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2에 가우스 3분의 x라는 녀석은 4로 수렴할 거다 해서 답이에요. 여러분이 잘 들었어도 1-8번부터 약간 뇌절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8번을 가기 위해서 자세히 다시 우리가 재정비를 해볼 건데요. 1-8번이 뭐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면은 얘가 합성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x가 0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출신 성분이 마이너스고 그걸 자극한이라고 부르고 이쪽에서 다가가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리미트라는 걸 붙이면은 얘가 어떻게 돼? 여기 있는 fx가 다라고 하면서 얘가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극한값이 3입니다. 표현했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리미트 이제 어떻게 돼? x가 0으로 갈 때 우극한이라는 녀석은 요 오른쪽에서 온 걸 뜻하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녀석이 0을 향해 간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거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1-8번 문제는 아니고 이제 문제가 이런 거예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즉 0의 극한값일 때 g fx를 구하라.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안 존재하면은 존재하는 그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보려면 이런 거잖아요. 리미트 x가 0에 갈 때 자극한일 때 gfx가 뭔지 보면은 일단 이 fx가 어떻게 가냐면 아까 3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3으로 가면 끝인가 라고 싶은데 요게 이제 우리가 요렇게 할 거예요. 물론 얘는 연속함수라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극한 fx를 t라고 만들고요. t는 3이래네요. 3인데 극한이라는 거는 상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t는 상태인데 3이라는 걸로 가는 상태인데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가죠. 그래서 작은 데서 큰 값으로 가는 마이너스가 돼요. 즉 자극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리미트 t가 3에 자극할 때 t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뭐 어차피 똑같이 4 아닌가요? 맞아요. 4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리미트 x가 0에 갈 때 우극한 fx 같은 경우에도 t라고 하는데 얘가 0이 어떻게 돼?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니까 t라는 거는 0의 우극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플러스 gfx 같은 경우에도 리미트 t가 0에 우극할 때 gt라고 갖고 그럴 때 지함수는 1로 가니까 1로 간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좀 더 좋은 문제인 1-8번은 여러 각도에서 풀면서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수성함수의 극한. 이건 이제 예시니까 굳이 여러분이 안 쓰셔도 되고 저희 1-8번에서 똑같지만 좀 더 어려운 걸 풀을 테니까 혹시라도 오늘 수업이 잘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나가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 같이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원하는 건 1에서의 극한값을 묻고 있고요. 자, 아까 이렇게 쓴다 했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극한 gfx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로 갈 때 자극한이면은요. 아까 요 안에 있는 fx가 1로 갈 때 자극한이면 0을 향해 가죠. 즉 이렇게 써볼게요. t가 0을 향해 가는데 어디를 향해 가? 아래에서 위로. 작은 데서 큰 데로 자극한. 즉 리미트 t가 0에 자극할 때 gt로 바뀌면 된다. 자,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에 자극할 때 fx를 t라고 놨으니까 걔 t가 여기 바뀐 것 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돼? gt라는 거는 0으로 갈 때 잠깐 0의 왼쪽에서 이렇게 온다. 2로 끝나네.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이번엔 1에 우극할 때 gfx를 하면은 이번에 t는 어디로 갈까요? 1의 우극하이라는 건 똑같이 0을 향해 가는데 0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돼? 위에서 아래로. 즉 0의 우극하이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리미트 t가 0에 우극할 때 gt로 바뀌게 돼. 그 0에 우극한 점 보시면은 1로 향해 가죠. 자, 이렇게 두 개가 닿을 때 어떻게 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여러분이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수업은 다 녹화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너무 어렵다든지 이상한 말이면 수업 끝나고 바로 보내드리고 좀 이해가 되진 않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꼭 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보고 저한테는 뭐 주말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필 제가 어려운 거 할 때 한다. 뒤에도 어렵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자, 2번 보시면은 자, 이번에도 이렇게 해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극한 gfx. 자, 그러면은 얘가 fx니까 어떻게 돼요? 자극한 이렇게 오면은 0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돼?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니까 t가 0에 우극한 gt로 바뀌겠다. 아까 우극한이면 여기로 와서 1이 된다고 했어. 자, 이번에 우극한 보시면은 요렇게 어떻게 돼? 큰 데서 똑같이 어떻게 돼? 0을 향해 가니까 얘도 0에 우극한 gt로 바뀌면서 1.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일치하니까 똑같이 1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써주면 되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fx가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1에서의 극값이 2다. 자, 제가 약간 뜸을 들인 이유는 이제 여러분이 3번 때문에 그렇거든요. 2번을 지우지 않고 3번을 그릴 건데 우리가 두 개의 결정적이자는 둘 다 1에서 0이고 얘도 1에서 0을 향해 가는데 둘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1을 향해 갈 때 어떻게 돼? 큰 데에서 작은 데로 가잖아요. 얘는 1을 향해 갈 때 어떻게 돼? 계속 0이죠. 무슨 얘기냐면 얘는 이런 거거든요. x가 0.9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0.9의 제곱 0.99일 때는 0.99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 값이 계속 변하죠. 자, x 빼기 1의 제곱이니까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는데 뭐 마이너스 0.1의 제곱 마이너스 0.01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값이 계속 변하는데 얘는 이런 거야. x는 0.9일 때 y는 0이고요. x가 0.99일 때 y는 0이고 0.999일 때 y는 여전히 0이에요. y 값이 변화가 없죠. 자, 그렇다라는 건 내가 뭐냐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극한 gfx를 구할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선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극한 fx가 0이에요. 0인데 어떻게 돼? 내가 작아지면서 0이 된 게 아니라 얘는 그냥 0이야. 그냥 0이야. 그럼 얘가 어떻게 돼? g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어떻게 돼? 극한이라는 거 변하는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작아지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 0의 자극한 우극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서 얘는 계속 0이기 때문에 그냥 0이야. 반응성 없이 그냥 0. 그래서 G0. 그러면 G0은 1. 우극한도 똑같죠. 왜 우극한도 변함없이 계속 0이었기 때문에 얘도 그냥 G0이 돼서 1이 돼요. 어떻게 돼? 여러분이 변화가 없을 때는 그 함수 값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세 번째 곡이 이해가 됐을까? 야. 어쨌든 제가 1-9번 풀어줄 거고요. 1-9번 풀고 나서 살짝 또 동영상 업로드 시간 및 정비 시간을 가진 다음에 남은 문제 겸 뭔가 연습 문제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걸 갖도록 할게요. 참고 여러분이 엄청 길어 보이지만 이게 13번의 수업 중에 첫 번째니까 이제 5번 빼면 12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번밖에 안 되지만 미적분을 잘 하길 기원하면서 문제 읽어볼게요. 포물선 y는 x제곱. 오케이.
꼭지점과 포물선 위의 단점 P를 지나고 어떻게 돼?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을 생각해보자. 뭐 이렇게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이 있으면요 이 점이 P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어떻게 돼? P가 포물선을 따라 원 O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그럼 내가 P라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줄면은 또 원이 이렇게 줄겠죠? 그럼 이 중심이 이렇게 하는데 얘가 0으로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0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극한이기 때문에 또 값이 다르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해보죠. 여러분이 어떻게 돼? Y축이 중심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중심을 0,R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원의 방정식 이런 거거든요. x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요 녀석 p의 좌표를 하나 내가 a라고 한다면 얘가 x제곱 위의 점이니까 a제곱이라고 둘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뭘 할 수가 있냐면요. 우리 어떻게 돼? a라는 녀석은 요 원위의 점이니까 요 녀석을 대입하면 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 여러분이 지금까지 쓴 건 뭐야? 원의 방정식에 나오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이랑 그 위의 점을 대입한 게 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하는 건 뭐야? a가 원점으로 간다. 즉 어떻게 돼? 리미트 a가 0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돼? a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a제곱 더하기 a 4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r 플러스 r제곱이 r제곱이다. r제곱 없어지고 r제곱 없어지고 얘 이항해주면 2a 제곱 r이라는 녀석이 요렇게 묶여볼게요. a제곱이면 a제곱 플러스 1이다.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약분이 가능하겠죠. 고로 r이라는 녀석은 2분의 1에 a제곱 플러스 1이다. 자 원하는 건 뭐예요? 이제 a가 0으로 갈 때 반지름 즉 r에 대해서 구하라. 즉 리미트 a가 0으로 갈 때 r은 어떻게 되냐? 리미트 a가 0으로 갈 때 2분의 1 a제곱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냐? 자 근데 어떻게 얘가 1차선이네. 1사분면의 점에서 가는 거라서 요거는 이제 문제에 보면 보통 이렇게 플러스가 써있긴 합니다. 의미는 없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는 0을 향해 갈 것이고 남는 건 1이 남을 것이고 2분의 1이 있으니까 반지름은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식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거니까 식을 잘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간이 50분인데요. 제가 3시에 다시 시작을 해서 남은 문제 플러스 연습 문제 풀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다시 얘기했지만 이 시간을 갖는 이유는